땅을 팠더니 100억이 나왔다고? 굴착기가 밭을 뒤엎자 플라스틱 통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기억나요. 마늘밭을 어머! 파니 돈 뭉치가 나왔다. 110억? 해외 토픽에서나 접할 만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우와. 그 돈 액수가 무려 1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 4월 990제곱미터의 마늘밭을 굴착기로 파자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아, 얼핏 기억납니다, 마늘밭이 이거. 아니라 그야말로 돈밭이라고 불러도 우와. 무방한 상황. 밭에 묻혀있는 돈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한 굴착기 기사의 신고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신고하셨구나. 보니까 계속 땅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고구마 줄기멜로. 아, 돈이 오거나 저기. 알고 봤더니 밭에서 우와. 나온 돈은 불법 도박 자금이었는데요.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범인이 구속 직전 인척에게 맡겼던 돈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마늘밭에서 찾은 돈은 무려 110억 7,800만 원. 현금 뭉치는 대부분 5만 원권이었습니다. 우와. 110억 원을 5만 원권으로 쌓으면 그 높이가 무려 24.2m, 와.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이야. 불법 도박 자금이었던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굴착기 기사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검은 돈은 어떻게 쓰였을지 모르죠. 네. 궁금해요 후엔 후. 마늘밭에 묻혔던 검은 돈을 세상에 알린 굴착기 기사를 추적합니다. 아, 상상도 못했어. 이분 해주신 거.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전라북도 김제시를 아, 찾았습니다. 김제 갑니다. 아, 오늘 두 번 갑니다, 김제. 거액의 돈이 발견된 마늘밭부터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밭은 많은데 이게 마늘밭인지 설마 또 우리 필이 땅 파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 아직 못 찾은 돈이 있어. 사건 속 마늘밭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마늘 농사를 짓는 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후에누 PD 눈에 띈 마늘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마늘밭이에요? 네네. 혹시 여기 김제 마늘밭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인데 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밭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까 하는. 그 당시에 마늘밭에서 이제 돈을 발견하셨던 굴삭 기사님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 모르죠, 저희는. 못 저는 모르고 옆 동네니까 가까우니까 옆 동네로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처예요? 네네. 동네군요.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을 파악한 상황. 이제 마늘밭의 위치를 알아낼 차례 공인중개소를 가봤습니다. 그 마늘밭 사건 혹시 아시나요? 들었어요. 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여쭤본 아니 저는 잘 그 사건 잘 잘 보세요? 네. 아 그 저희가 그 혹시 위치나 이런 거 좀 알고 계실까 해가지고 위치는 알아요. 위치 아시고. 이곳이 돈다발이 묻혀 있었던 마늘밭입니다. 지금은 사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타지에서 온 당시 밭 주인은 이곳에 거액의 불법 도박 자금을 묻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고로 몰수돼 공매에 붙여졌고 현재 이 밭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은 마늘밭 주인이었던 이 씨가 굴착기 기사였던 안 씨에게 밭에 묻어두었던 현금을 가져갔냐고 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하. 굴착기 기사 안 씨는 전 주인의 요청으로 마늘밭에서 소나무를 옮겨주었는데요. 네. 이 씨의 주장은 소나무만 옮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묻혀있던 돈까지 훔쳐갔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억울했던 굴착기 기사 안 씨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파출소에 신고했던 겁니다. 야, 이렇게 그랬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늘밭 110억 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은 10년 전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건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도 현장은 가서 내가 2번이나 갔었는데 돈 갤 때 그냥 돈만 막 보따리로 나오는 거 구경만 한 것이고. 그 마늘밭에서 돈뭉치 발견된 사건 혹시 아시는지 해가지고요. 이 동네 살았으니까 알지. 당시 좀 마을 분위기가 어땠어요? 매스컴에 이제 오락내락 하니까 동네가 조용하게 살다가 그런 일이 터지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이 흙을 가져가면 좋다, 뭐 기운을 받는다, 막 이러고. 10억이 묻어있던 그 땅이랑. 관광버스 계속. 관광버스요? 마을 주민들은 전국에서 몰려온 구경꾼에 대한 기억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행운을 지나가다가 여기 보여서 그냥 왔습니다. 나도 저 오늘 어디 직장 안 가고 마늘밭에 호맹이 들고 지금 어디 마늘밭. 아유,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한동안 외지인의 출입을 막았다고 혹시나 했습니다. 막 이렇게 파치는 분들도 계셨겠네요. 혹시나 있을까 봐. 이 정도로 마을이 소란스러웠다면 안 씨의 근황을 알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 2011년도에 여기 근처에 마늘밭에서 동뭉치 발견한 사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분이 가끔 약국에 오시던 분이셨는데. 아, 정말요? 그렇다면 아직 이곳에 살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마을 사정에 훤한 이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그 2011년도에 마늘밭에서 그 동뭉치 발견하셨던 안점상 기사님이라고 좀 찾고 있는데. 예, 잘 알죠. 아, 우리 알고 마을 계세요? 주민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 그래요? 집이 있어요. 굴착기 기사 안 씨의 집 위치까지 확인 완료. 네,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추적도 끝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왜 오셨어요? 혹시 안정상 선생님 댁 맞나요? 아, 이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해요 후앤후 마늘밭 110억 원을 신고자 굴착기 기사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PD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굴삭기가 그때 110억 저 굴착기요? 마늘밭 사건 때 대단한 했던 기계입니다. 굴삭기요. 그러니까 아, 이거예요? 오. 그때 당시 기억이 좀 생생하시겠어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러지요. 그와 함께 사건이 발생했던 마늘밭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시 마늘밭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안 씨.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그 돈이 발견된 위치가 대강 어디쯤이에요? 진짜 쉽게 말해서 이 나무를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딱 어마어마하게 끼웠잖아. 묻혀 있었구나. 마늘밭을 둘러싸고 110억 7,800만 원이 묻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나는 그 아무 그 생각이 없대. 멍한데고 막 이게 돈 가치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내가 꿈꾸나? 이런 생각만 들지.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 거기 나와가지고 그거다 검은 비닐로 쌓았기 때문에 그걸 딱 찢어본 게 5만 원짜리가 참. 와, 진짜 놀랬겠다. 이야,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응? 안 캐셨을 수도 됐잖아요. 내가 왜 안 캐? 더 악자같이 캐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좀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지, 어차피 누명을 쓴 거고. 누명을 쓰셨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셨어요. 박 주인이 굴착기 기사인 그에게 돈을 가져갔다고 누명을 씌운 데는 이유가 이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냐 추궁하게 되고 이제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 포크레인 작업했던 사람을 상대로 이런 자작극을 꾸몄노라. 처남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직접 구입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이 씨가 돈의 일부를 썼는데요. 네. 처남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불안했던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인 그에게 돈을 가져갔다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아유. 그는 누명을 벗기 위해 굴착기를 끌고 마늘밭으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땅을 파서 묻혀있던 돈을 찾아냈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도망 다니면서 그 이름 자체부터 개명을 해버렸어요. 안점상에서 안세현이로. 그 사건을 계기로 좀 개명하신 건가요? 그러지요. 남들이 모르겠고. 왜요? 아, 그때 당시는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맞아. 저폭들이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검은 돈이라고 그 추적을 할까 싶었는데 총기 허가증 그어서 내줘가지고 가스총 구입하고. 아이고. 너무 불안하셔가지고요. 아이고, 그때는 여기 사복 행사들이 쭉 집에 집 주위로 사복 행사들이 잠복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기 자체도 한 라인으로 설치해가지고 소화기만 들면은 파주소 경찰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자 집사람도 식당을 하다가 하루에 못하도 40~50명씩 와. 그러면 식당에 와서 이제 집사람이 버스 때려서 봐. 그러셨구나. 나 도저히 장사 못 하겠다. 문 닫아버렸어요.
사건 이후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불안과 지나친 관심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는 안세현 씨. 아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술로가 살고 이러다 보면 병이 생겼다니까. 지금 이거 2018년도에 10월달에 간암을 시술을 3번을 했어요. 18년도부터 계속 지금 병원에서 약 먹고 지금. 그럼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110억 발견하시고 포상금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포상금 경찰청에서 200만 원 나왔대요. 그는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받았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 돈이 유실물이면, 즉 주인이 없는 돈이면 유실물법에 따라서 5%에서 그렇죠. 20% 그 네, 맞습니다. 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범죄로부터 나온 돈이니까 당연히 유실물이 아니구나. 유실물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당시에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100% 다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유실물이 아니기 거예요. 때문에. 이게 도박으로 나왔는 거니까 불법으로 불법하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국가가 가져가야 포상금 되는데 형식인 거네요. 이게 알고 보니까 뭐 범죄 수익이다 보니까 선한 마음에서 국가가 200만 원 정도 줘요. 200 정도로 그냥. 그가 깊은 상처에도 방송 출연을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저 사람 돈을 언닝했을 거다. 얼마를 언닝해놨을 거다. 응? 밖에 나가면 100에 100사람 중에서 그거 좀 갈라서자.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장난이 아니오. 나는 10원짜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나는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작았고 억울하시겠네요. 안 좋으니까 이번에 방송 나가게 되면 그런 잘못된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